네, 반갑습니다. 아우, 저는 아메 입상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제가 이렇게 환대를 받고 또 이렇게 못났는데 이렇게 잘났다고 또 얘기도 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제가 이제 소비자 관계 관리에 대한 건데, 직원이 무슨 감히 소비자 관계 관리 해봤어?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그 내용들은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나 뭐 회사 이야기도 있지만은 대부분 ABO 리더님들의 그 성공 사례들을 회사가 취합을 해서 안내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잘 이해해 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ABO 이게 성공하는 비즈니스 비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평생 동안 만나고 관계하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 정도 될까요? 내가 한 개인이 그냥 막 얘기해도 돼요. 이게 정답은 없는 거니까 틀려도 안 혼나니까요. 300명, 1000명, 250명. 생각보다 많습니다. 3,500명입니다. 이 3,500명이 내 다운라인이 얼마나 좋을까요? 마음이 막 뿌듯해져 막.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모두가 나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나의 소비자가 되고 애용자가 돼서 사업자가 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소비자 관계 관리를 하면서 커뮤니티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이런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이런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대부분 보게 되면은 첫 만남부터 애용자까지 가는 시간이 대체적으로 한 1년 정도가 걸린대요. 그러니까 첫 구매를 하고 그다음 첫 구매 다음에 어떻게 하죠? 제품이 너무 좋네. 다시 한 번 더 써볼게 하다가 제품에 대한 로열티가 생겨서 애용자가 되는 거죠. 애용자가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 이런 단계까지 가는 게 이제 애용자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용자까지 가는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게 관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결론에 나아졌고요. 어떻게 하면 소비자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애용자를 늘릴 수 있을까 해서 한국아메이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성공 사례가 무엇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총 지금 5가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비자 관계를 성공했나요? 첫 번째가 뭐죠? 그렇죠. 진정성 있는 공감으로 신뢰를 구축한다. 두 번째는 뭐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경험인데 누구 경험이에요? 소비자 경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먹어봤더니, 내가 해봤더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이 제품 뉴트라이트를 더블X를 드시게 되면 어떻게 될 거다라는 소비자 관점의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 ABO 리더님들이 제일 못하는 거 질문, 좋은 질문. 우리는 뭘 잘하죠? 설명을 잘해. 막 설명을 막 주구장창하죠 막. 근데 우리는 반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설명을 많이 듣는 것보다는 어떤 거죠? 내가 내 스스로 내 이야기를 하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뭘 해야 된다?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명확한 목표와 뭐가 있어야 된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우리 또 아메이 하면 또 이게 강해야 되죠. 거절에 강해야 된다. 이런 노하우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5가지 주제를 갖고서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제가 원래 말이 빠르지 않거든요.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품 전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뭘 전달한다? 마음을 전달하고요. 공감, 신뢰를 구축하는데 우리가 사람은 다 달라요. 공감하는 포인트들이 다 다릅니다. MBTI도 있죠. MBTI도 얼마나 다양한 사람의 그 성격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제가 제 아내가 그 극T예요. 저는 완전히 감성적인 스타일이고,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너무 힘들어. 회사가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러면 하죠. 지금 직장 생활을 25년 이상 했으니까. 그러면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왜 나한테 징징대? 당신 엄마한테 가서 징징대 그래요. 나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격상 내가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와이프가 그렇잖아요.
내가 당신 직장을 도와줄 수 없는 극티이기 때문에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징징댈 거면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 어머니한테 가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25년 동안 와이프랑 살고 있지만은 이게 그 성격 유형에 따라서 되게 다르다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BTI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잠깐의 영상이 T가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F를 잡아내야 돼. F를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영상을 보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바퀴벌레로? 그 여자친구는 얼마나 만났는데요? 3년 반? 3년 반? 동거 2년. 동거까지 있으면 거의 사실혼인데 아무리 바퀴벌레를 변했어도 같이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내 아이씨 아니가 바퀴벌레 존나 무서운 거잖아요. 빨리 맞추지 않죠? 못 살아 못 살아. 맞죠 나 살았죠? 맞잖아. 에? 틀렸어. 사람은 바퀴벌레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잡혀 있는 포로는 감정이 있는 거죠. F잖아요. 그러니까 3년 반 사귄 여자를 그냥 이렇게 바퀴벌레를 변했다고 그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내가 생존을 위해서 사느냐 죽느냐인데 거기서 계속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T는 뭐죠? 사람은 바퀴벌레가 될 수 없어. 넌 걸렸어.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T와 F에 따라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전혀 다른 거죠. 저희 아내도 그래요. 이 T와 F에서 저희 아내가 요리를 하다가 딱 다쳤어요. 그래서 제가 놀래서 가죠. 여보 어떻게 많이 아프지? 이거 어떡하지? 너무 아픈 것 같은데 막 바로 동동동동 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와이프는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해결해 주는 걸 원하는 거예요. 저는 아픈 마음을 공감하고 있는 거고 아내는 뭐죠? 솔루션을 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처는 어느 병원에 빨리 가고 응급실이 지금 어디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저는 옆에서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이게 같은 그 주제로도 다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F가 손목이 아파요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한다? 아프면 병원 가. 극단적이지만은 그러면 상처받죠. 나 너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T가? 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진짜 공감적으로 아마 그 가정에서 우리 남편분과 뭐 이렇게 아내분들과의 관계에서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물며 T와 F 이 두 가지만을 해도 이렇게 다양하게 공감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다르다고 보일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이 공감이라는 건 뭐죠? 내 위주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상대방의 감정과 일상에 관심을 두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공감을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상대방의 일상을 잘 봐야 돼요. 이분이 어떤 성향인지, 어떤 거에 공감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공감이 되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없는 대화 스킬 중에 3가지가 있습니다. 자, 미러링 많이 아시죠? 우리가 이제 미러링 다 같이 아시겠지만은 거울 효과잖아요. 상대방과 똑같은 어떤 걸 한다? 자세나 제스처나 이런 것을 하는 게 미러링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도 같이 자세가 어떻게 되죠? 이거 호감형을 이렇게 우리 차상문 인턴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미러링이 되지 않은 거죠. 가까이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미러링입니다. 그리고 페이싱은 뭐죠? 상대방의 목소리와 크기, 톤 이걸 따라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이톤인데 제가 이게 아주 다운된 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공감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상대방은 하이톤인데 내가 이렇게 다운된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가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안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상대방의 말과 톤과 이런 것들은 따라서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백트래킹입니다. 이 백트래킹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하는 말들을 내가 그 상대방이 어떻게 한다? 귀 기울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여보 나 어저께 머리를 뭐 어디 미용실에 했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당신이 머리를 했구나. 이게 백트래킹입니다. 어미를 따라하거나 이야기 전체를 어떻게 한다? 당신이 이런 이야기 했었죠?
이거로 이제 정리해 주는 게 뭐다? 백트래킹이죠. 남편분이랑 걷다 보게 되면 기분 나쁠 때 많죠. 많을 거예요. 그래서 길을 걷다가 이렇게 옆에서 아내분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답변은 어떻게 하죠? 하면서 옆에 이쁜 여자들 보고 있거나 아니면은 관심이 딴 데가 있는 거야. 차 멋진 차 있죠. 내 관심은 오직 뭐다? 옆에 다니는 차, 저거 뭐지? 저 포르쉐 뭐야? 저 얼마짜리지? 근데 옆에서 아내는 계속 얘기하죠. 대답을 어떻게 한다? 그래서 아내가 좀 안 듣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죠? 내가 방금 전 뭐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어버버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상처를 입죠. 그 상대방이랑 있었을 때도 어떻게 한다? 이야기를 나눌 때 무슨 이야기를 쭉 했었을 때 오늘 뭐 우리 애가 화학 시험을 봤는데 화학 시험에서 뭐 어떻게 돼서 뭐 이렇게 했어 그러면 화학 시험 이야기한 거지 아니면은 화학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구나 이렇게 같이 뒤를 따라하는 게 백트래킹이다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해야 돼요.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어설프게 했을 때 어떠한 극단적인 폐해가 생기는지 영상을 통해서 이거 백트래킹하는 거거든요. 백트래킹은 상대방의 범위를 따라하는 거. 자 보시겠어요? 별거 없어. 여자는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한테 무조건 마음이 끌리게 돼 있거든. 마지막 말을 반복한다. 밥을 먹었는데 이런 식으로 말이야. 유머러스한 남자. 일단 물을 뿌려. 왜 이러세요? 꽃밭에 물 준 겁니다. 성에 한번 보여줄 테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 남자친구 있어요. 있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왜 그러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물 좀 가요. 물 좀 가요. 네,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잘못된 백트래킹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트래킹은 어떻게 한다? 아주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눈치 못 채게 하면서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종합적으로 당신이 이런 이야기 했었죠? 아니면은 끝에 어미를 따라하면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지고 있구나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다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공감은 어디서 나온다? 내적 동기에서 나옵니다. 내적 동기. 그래서 우리 이거 잘 많이 알고 있죠. 주말에 여보 청소기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보 청소기 어디 있어? 우리 이따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여보 청소기 어디 있어? 몰라. 훌륭하십니다.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 차상원 이사님 뭐라고 얘기하죠? 저기 있잖아. 이건 뭐죠? 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 이건 당신 일이야. 근데 우리 아내분이 청소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볼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적 동기가 있는 거예요. 내적 동기. 그래서 내적 동기가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쏘쏘. 여보 눈치챈 거야. 내가 놀고 있는 게 너무 보였구나. 그래서 내적 동기를 읽고서 어떻게 한다? 평타심은 여보 청소기 내가 돌릴게. 근데 말에 뼈가 있죠. 당신은 설거지해. 혼자 하진 않겠어. 근데 진짜 내적 동기를 읽었으면 뭐죠? 우리 아내가 좀 뭔가 많이 힘든가 보구나. 그럼 어떻게 얘기한다? 여보 어제 몸이 많이 아프다고 했지? 오늘 내가 청소기 돌린 다음에 설거지 할게. 당신은 좀 쉬어. 그러니까 청소기 어딨어를 왜 물어볼까를 생각하셔야 된다. 이게 뭐죠? 내적 동기를 읽어줘야 된다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공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막 논란이 막 되고 있어요. 이게 맞냐 틀리냐. 자, 요거가 좀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여보, 어머니와 내가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 거야? 여보, 부인을 먼저 본다. 내적 동기 읽은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세상에서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물어본 사람은 답변을 해주신 게 맞습니다. 내 옆에 있는 아내를 구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최악인 남편들이 있습니다. 최악인 남편이 뭔지 아세요? 여보, 내 어머니와 내가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거야? 이렇게 질문해서 최악의 남편 답변. 그냥 내가 뒤질게. 아무것도 선택 안 해. 최악이에요. 이렇게 답변하면 절대 안 되십니다.
그래서 둘 다 구해야지. 이거 제일 나쁜 거예요. 아내가 이걸 물어봤을 때 왜 물어봤겠어요. 둘 다 구해야 한다는 표현을 하면은 이런 일은 세상에서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리더님처럼 막 고민하시다가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어떻게 한다? 물론 당신을 먼저 구해야지. 근데 고수의 답변이 있습니다. 고수는 내적 동기를 읽은 거예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여보, 당신 입에서 이런 말 하게 해서 너무 미안해. 내가 당신 너무 힘들게 했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웬만한 상황에서는. 근데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 건 뭐죠? 여보, 내가 당신을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해. 이게 가장 정확한 답변입니다. 네. 그래서 내적 동기를 읽어야지만 어떻게 된다? 공감할 수가 있다. 우리 소비자들도 그래요. 소비자도 겉으로 나오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랑 가슴과 머리에서 나오는 말이 다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동기를 꼭 읽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인 공감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진정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와이프가 옆에 앉잖아요, 조수석에. 운전하고서 가는데 와이프가 창문을 요만큼 여는 거예요, 살짝. 그럼 제가 생각하죠. 우리 와이프가 많이 답답하신가 보구나. 그래서 창문을 다 열어줬어요. 그때 갑자기 막 소리를 막 지르시더라고요. 왜 문을 다 여냐고. 그래서 저는 황당하죠. 나는 너를 위해서 문을 열어줬는데, 화가 나서 당신을 위해서 문 열어줬잖아 했더니,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왜 당신이 알아서 하냐고. 이게 뭐죠? 내가 자기 중심성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하면은 좋아하겠지. 이거는 배려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려는 어디서 나온다? 내가 배려받았다는 것은 상대방이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배려해줬잖아. 우리 자식들한테도 그렇죠. 저도 성인인 우리 애들한테도, 야,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워줬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들이 있죠. 이제 이건 뭐죠? 배려는 뭐다? 상대방이 판단한 거다. 내가 배려를 받았을 때 고마워, 이게 나와야 되는 거지. 내가 너한테 이렇게 도와줬잖아. 우리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도 뭐죠? 우리는 그 창업 이념 자체가 뭐예요? 누군가를 돕는 거잖아요. 돕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다? 내가 일방적으로 내 생각으로 도와주는 건지, 상대방이 뭐죠? 배려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 자기 중심성에서 나와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는 누가 판단한다? 상대방이. 그리고 우리는 뭘 하지 말아야 된다? 미루어 짐작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공감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그런 그 관계에서 야, 그만 좀 해라, 맨날 그 얘기하냐, 지겹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상당히 고민 많이 해봐야 돼요. 저도 좀 그게 좀 있거든요. 와이프랑 오랫동안 싸우면서 그만 좀 해, 미안해, 미안해, 그만 좀 해. 약간 리얼하게 나오죠. 미안해, 그만 좀 해. 미안하면 미안함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가 붙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미안하면 계속 이 앞에서 계속 얘기하더라도 뭐든 미안해가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아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그 주제를 갖고서 얘기하는 거는 뭐죠? 끝나지 않은 거예요. 몇 년이 돼도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정답입니다. 도망가야 돼. 거기서 부딪히면 안 돼요. 그 앞에서 계속 그만 좀 얘기해, 이거 하시면 절대 안 되고 도망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더 좋은 방법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까지 당신한테 많이 상처가 되고 힘들구나. 그냥 기계적으로 하세요. 마음은 안 따르더라도 그냥 기계적으로, 당신 아직까지 상처, 요 한마디면은 마음이 확 누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정적인 공감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적인 공감에서는 또 뭐가 있다?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이게 마음 헤아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헤아리는 스위치를 딱 켜는 연습을 해야 돼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저도 그래요. 또 얘기해.
언제 끝나 몇 년째인데. 그래서 그렇지만 어떻게 한다? 스위치를 킵니다. 그래서 여보, 그때 그게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힘들게 했던 거 아직도 많이 힘들구나. 그걸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집에 앞에 없기 때문에 엄마 험담을 좀 하면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친구랑 놀러 갔어요. 그래서 친구 부부, 그러니까 저랑 제 친구랑 부부, 그러니까 와이프분이 뒤에 앉았는데 제 차가 10년이 좀 넘은 SUV예요.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방지턱을 가게 되면은 뒤에 있는 자리에서는 하늘도 그게 붕붕 나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다가 방지턱을 미처 못 봤어요. 그래서 싹 지나가니까 뒤에서 와이프 그 두 분께서 엄마야 하고 소리 지르면서 아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뒤돌아보면서 왜 놀라? 나는 괜찮은데. 자기중심성. 제가 자기중심성이 되게 괜찮아요. 운전하는 나는 괜찮은데 뒤에서 왜 이렇게 소리를 깜짝 놀라듯이 왜 놀라요? 근데 제 옆에 있는 친구는 뭐라고 할까요? 여보 괜찮아? 나쁜 놈이에요. 아주 그냥. 여보 괜찮아? 저는 동시에 이 말이 나왔어요. 저는 왜 놀라? 옆에서는 여보 괜찮아? 이게 동시에 나왔죠. 제가 행복하지 않았겠죠. 집에 돌아가서. 참 힘듭니다. 근데 이게 그 스위치를 켜는 게 좋아요. 사람은 저는 바뀌진 않지만은 운전하고 가다가 와이프랑 둘이 가다가 이제 또 그런 일이 생겼었어요. 그랬을 때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 이런 거 갖고 놀라. 근데 하나 둘 셋 여보 괜찮아? 기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순간적으로 못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바로 입 밖으로 멘트가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뒀다가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 습관을 들여주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최악의 남편은 뭘까요? 꽝 뛰었어. 엄마야 소리 질렀어요. 너 때문에 내가 더 놀랐잖아.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예를 들어줄게. 네. 그래서 영상 한번 볼게요. 네. 예를 들어줄게. 자, 내가 이사를 했어. 근데 집이 새 집이야.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심해가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문을 열면 매연이 들어와가 계속 기침이 난다. 이때 남자친구가 들어왔어. 내가 물었지? 자기야, 오늘 이사했는데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심해가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문을 열면 매연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문을 여는 게 좋겠나 닫는 게 좋겠나? 이때 남자친구의 올바른 대답은 그래도 차라리 매연이 낫지 않나? 아니지. 문 닫고 페인트가 낫지. 매연이 맞나 본데? 환장한다 환장해. 그건 뭔디? 둘 다 아니다. 정답은 괜찮니? 병원 가야 되는 거 아이가? 지랄을 한다, 지랄을. 야, 뭔 뻘소리야, 그게. 쥐가 문을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물어봐 놓고는 뭐 연병할 소리하고 앉았대? 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니, 쥐가 물어봤잖아. 문을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유은병아, 그건 그냥 하는 소리 아니냐. 지금 내 상태가 이렇다. 근데 어찔까? 우짜기는 뭘 우째. 문을 열든지 닫으라니까? 저 반피 아이가. 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전에 내가 지금 아프다 냄새 때문에 죽을 것 같다 이게 포인트라고. 연병. 야,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자꾸 한번 물어봐봐라. 야, 지가 문을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물어본 여자한테 너 시방 괜찮냐? 라고 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내가 장담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그거 제대로 답하는 남자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있으면 내가 우리 집 버스 싹 다 걸어볼게. 진짜지? 내기했더니 네 집 버스 다 걸었다. 해. 그럼 좋아. 야, 그러면 두 사람한테 물어보면 게임 끝이지? 인간 남자 종류의 양쪽 끝에 있는 두 사람. 콜. 콜.
문을 열어야지. 그렇지. 역시 쓰레기입니다. 다 그렇게 말한다니까. 아이루. 우리 봉이 왔나? 내니 페인 거 알지? 왔어? 야, 너 오늘 야간 훈련 있다면서? 취소됐어? 야, 나정이 방에 페인트 칠을 했어. 응? 문을 닫으면 냄새가 겁나 심해. 막 머리가 아파 불고. 근데 또 문을 열면 매연이 들어와갖고 막 기침이 난대. 그러면 문을 열까 닫을까? 아, 어쩌냐고. 글쎄. 그래도 닫는 게 낫지 않나? 남자다. 지도 남자지 뭐. 맞네, 남자네. 지복이도 남자였어. 남잔겨. 근데 너 괜찮냐? 네 집 버스 더 내끼다. 역시 서울 남자도 확실히 달라불구만. 저 지방 촌놈들한테는 없는 운해가 딱 탑재돼 있다한게. 네, 잘 보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의 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연습, 뭘 해야 된다? 스위치를, 마음을 헤아리는 스위치 연습을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경험이 중요한데 어떤 경험이 중요하다? 내 경험보다는 소비자가 가져갈 수 있는 경험. 그래서 우리가 덤 아키텍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 경험들을 막 올리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소비자분들이 사용하시고서 어떻게 한다? 그 달라지는 모습들에 의해서 경험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 한 잔 마신다는 게 사전적인 의미는 뭐죠? 이게 경험으로 보게 되면 차는 그냥 뭐예요? 목이 마르다, 갈증 해소다. 커피는 너무 많이 마셨어. 카페인 대신이야.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이거 경험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달라집니다. 차 한 잔 마셨을 때 어떤 의미가 있냐? 지금 보신 것처럼 차는 뭐죠? 휴식을 취할 수가 있고 여유가 있고 시어감, 리프레시 같은 단어지만 어떻게 달라진다? 기능적인 요소랑 어떻게 되죠? 경험적인 요소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용어나 이런 표현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의 트렌드 자체가 제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뭘 구매한다? 경험을 구매합니다. 소비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스타벅스 가게 되면은 대부분 스타벅스가 커피가 맛있나요? 그것보다는 거기 들어갔을 때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런 좋았던 기억이 있죠. 집중했었을 때 좋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에 집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더블X 같은 경우도 어때요? 제가 이제 1991년도 한국아메이부터 제가 2001년도에 한국아메이 입사를 하면서 경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기능적으로 제가 입사했을 때는 홈케어 세제라든가 공기청정기 모든 제품들이 경쟁할 제품이 없었어요. 기능적으로 그냥 최상위에 있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제품이 없었지만 지금은 어떻죠? 그냥 그 기능적인 부분은 상향 평준화가 막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집중해야 돼요? 이 제품을 썼을 때 소비자의 경험과 가치에 집중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더블X도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해요? 더블X가 기능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얘가 뭐 우버자라 농장이고 그다음에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제품이 다른 제품과는 다르게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베스트 오브 네이처,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 하면서 이런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뭘 구매한다? 제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구매하는 그런 이미지로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흑백 요리사 몇 년 전에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백수저, 흑수저가 나오는데 이게 TV를 보면서 우리가 뭘 경험할 수가 있어요. 백수저는 미슐랭 셰프 분들이죠. 흑수저는 우리가 로컬 음식 하면서 되게 막 유명한 맛집 요리사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곳에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은 백수저 요리사들이 요리를 막 이야기하죠. 이 재료와 뭐 어떠한 원료를 갖고서 어떠한 스타일에 하면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먹은 것처럼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 흑수저는 어떻죠? 우리 아버지랑 우리 엄마랑 어떻게 예전에 맛집 골목에서 먹었던 그 향기를 느낄 수가 있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의 소비자는 어떻게 된다? 제품의 맛보다는 음식의 맛보다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할 때 어떻게 한다? 지불을 더 많이 한다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게 소비자의 경험에 집중하고 있고 우리 ABO 리더님들도 어떻게 하고 있죠? 그래서 경험에 집중하고 있죠. 소비자의 경험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감동적인 포인트도 많이 하죠. 우리가 직접 만든 뭐 쿠키라던가 떡이라던가 각종의 음식들을 기념일에 잊지 않고 전달해주면서 어떤 기억이 있죠? 이분이 나한테 정말로 감정적으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잘해주고 나를 많이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경험을 계속 축적을 시켜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아메이 내에서도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경험을 높여주고 있고 우리 AP에서도 이게 소비자분들 오시게 되면은 체험하실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통해서 경험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찾도록 만드세요.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하는 것보다 뭘 많이 해야 된다? 질문 중에 어떤 질문? 좋은 질문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뭐 당연한 건데 우리 리더님들 이거 많이 아시죠? 대화가 끊기지 않는 방법. 뭘 해야 된다?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의했었을 때 그 식스텝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린 질문, 닫힌 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린 질문은 뭐죠? 반대로 닫힌 질문. 그렇죠.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우리 뭐 리더님에게 밥 먹었어? 그럼 뭐라고 하죠? 예, 아니면 아니요. 두 가지밖에 못 하죠. 열린 질문은 뭐죠? 밥 뭐 먹었어? 하면 밥 뭐 먹었어 했는데 네.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못 하죠.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열린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뭐 이야기하고 싶은 거나 내적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게 하는 게 이 열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누구, 언제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치조받는 것 같아요. 너 어제 어디 갔어? 누구랑 만났어? 뭐 이런 거 있죠? 열린 질문에서도 요거를 좀 조심해야 되고요. 닫힌 질문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열린 질문을 계속 하게 되면 상대방은 어떤 느낌을 받죠? 치조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적절히 닫힌 질문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닫힌 질문? 긍정적인 닫힌 질문이 있습니다. 어저께 아세로라 씨 먹었더니 좋았지? 어저께 아세로라 씨 먹었더니 좋았잖아. 기억이 안 나요. 술을 그만 드세요, 리더님. 이게 어저께 아세로라 씨 먹었더니 좋았지 딱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 좋은 긍정적인 멘트에서 아니 나빴는데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좋았어. 이게 뭐죠? 긍정적인 닫힌 질문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마이 웰리스 랩 했더니 많은 생각이 뭐 건강 운동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러면 뭐죠? 맞아. 이렇게 된다고 이게 긍정적인 닫힌 질문이다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좋은 질문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같은 말이지만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제품에 대해서 어떤 면역력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단정 짓고 내가 결론을 내리는 거랑 상대방이 생각하게 하는 거랑 좀 다른 질문이다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은 이게 뭐 재판에서 했던 건데 존이라는 소년이 온화한 소년입니다. 배심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뭐죠? 내 생각을 심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질문을 하는 거죠. 똑같은 거지만은 온화한 소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긍정적인 좋은 질문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변화가 된다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앵커링 효과라고 해서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인데 우리가 이제 닻을 내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앵커링 이펙트는 이 닻을 내리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이 이 앵커링 이펙트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그 첫인상을 많이 얘기해요. 딱 첫인상 봤을 때 사람은 변하지가 그 뒤에 안 변해요. 첫 만남이 어떻게 된다? 앵커 효과라고 해요. 딱 이 사람의 인상이 어떻게 된다? 고정관념이 딱 바뀌어서 뒤에 뭘 하더라도 이거를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닻을 내리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닻을 내려서 이 사람과 좋은 결과를 갖고 싶어 하게 됐을 때도 이 앵커 이펙트를 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차상몰 리더님 맨 앞에 계시니까 계속 한 분만 차상몰 리더님과 술을 먹고 싶어요. 언제 술 한번 할까요? 먹기 싫잖아요. 근데 오늘 끝나고 맥주 마실래요? 위스키 마실래요? 이게 약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고 싶었을 때 그 어떻게 하죠? 앵커 이펙트는 뭐냐면 술 마시는 건 결정된 거야. 맥주 마실래? 위스키 마실래? 이건 뭐죠? 그 둘 중에 술 마시는 건 뭐가 된다? 기정, 사실이 되는 거예요. 약간 같은 말이라고 해도 어떻게 된다? 기정사실의 확률을 높여주는 게 이런 그 기법이다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 이펙트는 뭐다? 사람의 이 정보 판단에다가 어떻게 된다? 닻을 내리죠. 나 리더님이랑 밥 먹고 싶어 오늘. 그래서 식사 한번 하실래요? 이건 뭐죠? 우리가 지나가는 말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그냥 인사치레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오늘 끝나고 막창 먹을래? 소고기 먹을래? 이건 뭐죠?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죠? 밥 먹는 것은 기정 사실이 된 거다라 보일 수가 있다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가능하시죠? 이게 아니죠. 아닌데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구매하는 거는 결정을 한 상태에서 소비자의 혜택으로 가는 거죠. 장바구니 SOP 하실래요? 스마트페이가 나으신가요? 이건 뭐죠? 당신이 구매하는 거는 결정이 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선택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잘 설명을 했어요. 리더님에게 제품을 막 설명을 했어. 근데 고민을 하시죠. 어떤 고민을 하시죠? 혼자 결정할 수 없잖아요. 앰모스피어 스카이 구매하시는데 나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볼래. 그러면 그래 물어보고 나중에 알려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된다? 나중에. 그래서 저는 뭘 얘기해야 된다? 리더님에게 다음 주 목요일날 여기서 만나니까 그때까지 이야기해줘. 이건 뭐죠? 기정사실이 된 거예요. 내가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마음속에 닻을 내리는 겁니다. 답변을 줘야 된다는 답변을 줘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너무 많이 했네요. 어떻게 하지? 몇 분 얼마큼 더 할 수 있나요? 5분이요? 3분? 네. 자, 20여 분이 남아 있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뭘 알아내야 된다? 욕구, 빙산의 밑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보일 수가 있고요. 여보세요? 그래서 이거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명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어야지만 뭘 할 수가 있다.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하루 종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나 열심히 했어. 이룬 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다라고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계속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항상 계획을 준비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운동할 때도 새해마다 뭘 하죠? 열심히 운동해서 살 뺄 거야 이게 아니라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의 체지방을 뺄 거야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결과가 좋게 나온다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관계 관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LOS 맵을 보시고서 계속 디테일하게 소비자들 찾아서 컨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팔로우업을 계속 하시면서 이런 소비자 관계 관리를 했을 때 리더님들의 좋은 피드백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절을 기회로 바꾼다 해서 거절이 상당히 어렵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예측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예측된 건 하나도 없죠.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골디락스라고 해서 골디락스 거리가 있어요. 지구와 태양의 거리를 골디락스 거리라고 해요. 조금만 가까워도 어떻게 된다? 타 죽고 조금만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추워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적절한 거리가 있는데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거절을 했다라고 해도 안타까워하지 마시고요. 그 거절이 어떻게 된다? 나중에 기회가 되실 수가 있다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전에 나한테 이 스프링 정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었을 뿐이에요. 그 거절했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거절에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연습을 하면 되죠. 아예 나는 목표를 세워 하루에 거절 3번 받을 거야 오늘. 아니면은 다음 기회를 위해서 내가 배울 게 더 많이 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뭔가 부족했지, 뭔가 실패했지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책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멘트가 나오잖아요. 포기하면 그 순간 바로 시합이 끝난다. 앞에서 연속 큐 프로모션 했었죠. 9월에서 연속으로 해야 되는데 9월달 못 하신 분들도 10월달부터 큐를 하셔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7.8기가 아닌 70전 71기,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신뢰와 공감 쌓고 진짜 경험을 하고 설명이 안에 뭘 해야 된다? 질문을 하셔야 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내가 주입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철저한 계획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그 A65 크루즈에 가서 물론 이게 뭐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제 그 크루즈에서 세탁 서비스를 받았어요. 옷을 세탁을 하는데 제 방에다가 그 외국 분이에요. 부디라는 사람이에요. 한글로 저렇게 써서 줬더라고요. 우리 세탁 서비스를 사용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신기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난 이분을 만나게 되면 꼭 인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문 앞에서 이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청소하시면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세탁 서비스를 다시 하러 오시길래 제가 영어가 길지 않기 때문에 땡큐 했어요. 땡큐. 이거 보여주면서 땡큐 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천만에요. 그래서 우리 아메 비즈니스 너무 잘하는구나. 천만을 하라고 하네 나보고. 천만 PB를 천만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드림월드 그룹 리더님들 우리 그 아까 푸켓 H0 말씀하시면서 올해 그 11월 달 딱 시작 첫날이잖아요. 11월 달에도 우리가 1000만 PB를 하셔서 다 같이 천만해요를 외치면서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해요. 감사합니다.